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맛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술을 마실 때는 맛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죠. 맛과 향 이야기 하는데 이제 와인 쪽에 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여기서 무슨 향이 나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겉모양. 일단 모양이 이뻐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두 번째 이제 향과 맛이죠. 향미. 그게 또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조직감이라고 그래서 그 물질의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죠. 질기냐, 뭐 연하냐, 부드럽다, 차다, 뭐 이런 거가 해당이 되는데 보통 텔레비전에는 식감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조직감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봐서는 색깔이 맑고 투명하고 이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는 깊어 올라오는 거 이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향과 맛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와인에서는 좀 조직감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바디, 뭐 풀 바디니 뭐 라이트 바디니 하는 이제 그런 무게감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품은 이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향, 맛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입에 넣는 순간 한데 안 씹어져. 30번을 씹어도 50번을 씹어도 안 삼켜집니다. 꺼져! 그건 조직감이 파이죠. 똑같은 쌀을 주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밥을 시키면 두 개가 맛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조직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조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맛을 따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분위기입니다. 그날의 건강 상태, 내 컨디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회적 지위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소셜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갑이냐 을이냐, 접대할 때냐 접대를 받는 입장이냐, 그 다음에 그 문화권의 습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맛을 많이 좌우하게 돼요. 겉모양, 향미, 조직감이 있고 거기를 둘러싼 분위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변 검사하는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따라주면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분위기죠. 똑같은 메뉴를 한 명이 먹는 것과 네 명 한꺼번에 같이 먹는 것과 또 맛이 다르듯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맛을 살린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혀 끝에 이제 미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혀 끝은 단맛, 뭐 신맛, 짠맛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혀를 자세히 보시면은 오돌토돌한 게 있어요. 그걸 유두라고 합니다. 그 유두를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미각세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각세포가 이 단맛이든 쓴맛이든 이쪽 화학물질과 이렇게 딱 요철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돼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각세포가 단, 짠, 신, 쓴 다 봅니다. 요즘은 이제 하나 더 더해졌죠. 감칠맛이라고.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것이 우리 왔을 때 우리가 느끼려면은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감칠맛 같은 경우는 100년 전부터 밝혀졌지만 그동안에 학계의 인정을 못 받은 게 이 수용세포가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와서 딱 결합이 되어야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각세포가 이걸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혀 지도는 19세기 때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의 미각세포가 다 맛을 감지를 하지만 혀 끝은 단맛이 좀 예민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뒤에 문구가 있는데 그걸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미각은 이 5가지 맛 외에는 뭐 없어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간단합니다. 미각은 좀 한정된 감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맛있다, 맛없다를 느낄 때는 코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맛은 입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코에서 느낀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인 심사나 전통주 심사 같은 데 가보면은 관능 검사의 80%는 후각이다 해서 향, 맛에서 향에다가 점수폭을 많이 주는데 그 향이 아니에요. 향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후각신경으로 전달되는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입 안에서 씹으면서 삼키면서 후각으로 전달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후자가 더 발달이 잘 됐어요. 그냥 맞는 것은 개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근데 우리는 씹고 삼키면서 그때 느끼는 거 우리 이제 그걸 맛이라고 그러죠. 후각은
수용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맛은 아까 한 5가지밖에 모르지만 후각 수용체는 한 400개 돼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각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쓰디쓴 한약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다 맛없다는 코에서 느끼지 입에서 느끼냐. 입에서는 달다 쓰다는 알지만 그 진정한 맛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마비되면 식도락 전혀 없어요. 달다 쓰다 짜다는 알아. 그러나 맛있다 맛없다는 모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식도락에 재미가 없어 봐요. 먹는 재미가 그거 큰일 납니다. 후각신경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각신경은 한번 좀 손상을 입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괜찮은데 후각은 한번 마비되면 평생 동안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후각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제 와인 마시면서 뭐 후각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이지 냄새 잘 맡으면 개코라고도 놀림이나 당했지 뭐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입에서 씹으면서 미각과 코에서 느끼는 후각이 합쳐집니다. 이걸 우리가 합쳐서 향미, 영어로 플레이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전달돼서 그러면 이제 이 후각을 우리가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을 흔들어야 됩니다. 잔을 흔들어서 많이 발산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흔드는 거죠. 그리고 후각신경으로 가는 것들이 보통 숨 쉴 때는 한 10%밖에 안 가지만 이걸 억지로 크게 해서 이렇게 맡으면 100%가 싹 가니까 평상시보다 5배나 10배는 좀 많이 맡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잘 안 나면 이렇게 접고 상하로 흔들어 버리면 향 기가 막히게 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레스토랑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이 없다. 감기 걸리면 단맛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후각으로 하는 통로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냄새가 적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겁니다. 입에 넣어야 이게 다 느껴요. 입에 넣으면은 미각 느끼죠. 그 다음에 코로 전달돼서 후각 느끼죠. 입에서 감촉 느끼죠. 촉각을 느끼죠.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느낍니다. 맛에 이제 4가지잖아요. 이제 시각만 못 느끼고 후각, 미각, 촉각 입에 들어가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각은 21세기 와서 이제 연구가 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노벨 문학상 탔던 뭐 프로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제 거기 보면은 냄새를 맡고 옛날로 샥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 이름을 따서 프로스트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어렸을 때 어떤 냄새가 어렸을 때 그 고향의 어떤 뭐로 싹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오래된 책이나 옛날 앨범 같은 거 드리면 그때 그 냄새가 이렇게 난뜻한 그런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밌는 건데 그동안에 연구가 거의 없었죠. 동물들은 보면은 시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각으로 자기 새끼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강아지를 젖먹이려면 고양이 오줌을 좀 묻혀서 주면은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정도로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면서 가장 직선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냄새를 우리가 딱 맡으면 어디서 맡아봤는데 그리고 좋다 싫다가 극명하게 탁 나타나요. 근데 대신 이름은 못 떠올립니다. 그건 이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후각이다 미각이다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훈련에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떠올린다든지 묘사를 하는 능력은 평생 동안 진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자주 하고 귀진 물질을 넣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향들 다 있어요. 블랙베리다, 뭐 시더다. 저거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하다 보면은 와인 마실 때 그걸 느껴집니다. 여기서 시더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와인에서 무슨 향이 나오고 무슨 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지어서 하는 얘기 한 89 내지 90%는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느낀 대로 처음에는 맛있다, 맛없다.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살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묘사하는 능력을 늘려가는 게 향인데 요즘 보면은 너무들 와인 향 가지고 이제 극대화 시켜가지고 과장을 좀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혓바닥에서 느끼는 이 5가지 맛, 그 다음에 코에서 느끼는 수백 가지의 맛, 수백 가지의 향, 이것이 합쳐져서 플레이버라고 해가지고 전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더 가서는 이제 감촉까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플레이버를 더 폭넓게 해석하면 시각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어떤 분위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맛의 세계니까 너무 이쪽을 분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마셔보고 괜찮은데? 되게 맛없는데?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슬슬 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묘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는 뭐냐? 맛있다, 맛없다.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